자,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전 수석이죠. 여기 진짜 팽팽합니다. 그러네요. 오차범위 네. 내에서 김병욱 40, 김은혜 42 팽팽하게 붙었습니다. 네. 예, 이 두 지역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어제 분당을 김병욱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식스팩은 아니다라고 예, 하는데 유명한 선거운동.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거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했대요, 2달 동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제일 재밌었던 건 댓글창에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네. 탄천에서 김은혜 후보를 만나면 와라 끌어안는다. 오. 그리고 울면서 말한다. 뭐라고요? 제발 한 표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김은혜 김은- 후보가. 네. 그런데 상대 후보가 그렇죠. 김은혜 후보가 그렇게 절박하게 뛰고 있다. 더 열심히 하시라. 이제 이런 김병욱 후보를 이제 질책하는 그런 댓글이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요. 네. 하여간 김은혜 후보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한민국 어떤 공정성의 최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 사진까지 끌어다가 자신의 홍보 포스터에 썼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정치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네. 이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노동조합에서 항의 성명 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이창용 총재가 그거 막 문제 제기로 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병욱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제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여기는 아마 새벽 3시, 4시 넘어야 한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팽팽하군요. 네, 굉장히 팽팽하고 지난 총선에서 네. 이 사진이군요. 네. 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지난 총선에서 보면 170 몇 표, 네. 그다음에 뭐 860표 용산의 경우에 이제 네.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아마 저 지역도 그렇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광재 안철수 이광재 후보 간의 분당갑. 네, 네. 그 이광재 후보는 그 얘기를 해요. 아, 나 한 달만 좀 일찍 보내줬으면 아. 더 벌릴 수 있었는데. 더 벌릴 수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경선인가 뭐 이렇게 후보 결정이 늦게 네. 됐어요 네, 민주당이.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되게 좀 뭐 마음고생.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출연하셨었어요. 네. 네. 이 대표가 왜 이러지? 아, 사고는 네. 안 치고 가셨어요. 근데. 네, 너무 괴로워하시던. 네, 그러나 이제 워낙 선거의 달인이에요. 네. 네, 강원도 선거 오래 하고 선거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노무현을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어떨 것 같아요?라고 캠프에 전화하면 아유 이겨서 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여튼 이제 두 지역 모두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사장님 네, 말씀하지 부사장님. 않는 겁니까? 네, 공정하게 진행.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스킹으로 가세요. 아, 공정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 말고는 안 나온대요. 다른 데는.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독점입니다. 네. 일단 독점하면 한번, 더 예. 잘해줄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닌 진행을 것 같아요.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분당 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었는데 네. 여권에서 어쩌다 이렇게 아. 점점점 이런 느낌이죠. 분당은 영화 한 줄 사실은. 평인가요? 예. 예, 그 사실은 뭐 강남과 거의 같은 네. 굉장히 민심이 연동돼 있다 봤었는데 사실 분당이 2011년도인가요? 손학규, 강재섭 양쪽에 맞아요. 거물 두 분이 붙었던 보궐선거 있었어요. 너무 예, 오랜만에 맞아요. 듣습니다. 예. 강제수. 네. 아,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겼죠.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사실 분당이 예상 같지 않아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민주당도 해볼 만한 뭐 이제 그런 지역구가 됐고 실제 이제 뭐 2016년, 2020년 계속 이제 분당에서 오히려 여권이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연동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 특출나게 막 뭐 강남 소초가 다소 이제 여권에 더 지지율 높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쏠려가는 거죠. 뭐 한 번은 근데 그게 이제 스윙보터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민주당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찍었다 이런다기보다는 양쪽에 이제 핵심 지지층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비판적 지지층이 있는데 그 지지층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그렇죠. 가지고 이제 계속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건데 사실 분당도 대표적인 그런 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 된 것 같고 따라서 아까 전에도 본 게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비슷하고 예.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야권 지지 성향의 후보,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비명 행사 논란이 막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좀 실망감이 있어서 빠졌다가 사실은 다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권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시 또 올랐다가 막 이게 변동이 큰 상황인데 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 변수가 저는 지금 일부 후보들의 어떤 자질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수도권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 마지막 승부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조사는요. JTBC가 지금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길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아유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부터 가봅니까? 어디 갈까요? 상민 씨가 오늘 지역을 소개해 주시죠.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예. 예, 국민의힘의 박수민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 저희 방송에 두 분 다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네. 한 분은 두 분 다 출연했군요. 두 분 다 예, 출연하셨죠?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 처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강청희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그러니까 앞서는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붙어 있는. 근데 요 아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 3구, 예. 그중에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불병이 있는데요. 뭐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접전이네 2% 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니까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강남을 지역은 사실은 그 지금 이번에 22대 총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현희 이제 전 예. 의원이 네. 당선이 된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강남하면 뭐 타워 팰리스 등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양재천이 있으면 그 남쪽인데 거기에 뭐 세곡동, 네. 뭐 일원동, 뭐 네. 수서동, 이제 개포동 이런 지역인데 네. 거기에 이제 세곡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공주택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의 그 메인에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부촌인 부분인데 표심이 아시면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일방적인 보수색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도 좀 있으시고 뭐 40대 50대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쪽에 이제 새로운 도시 주거지가 생기게 네, 되면서 네, 네. 표심의 변동이 과거에 비해서 좀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다른 이제 강남 지역의 선거구에 비해서는 뭐 진보 계열 정당이 좀 해볼 만한 지역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네, 네. 한 10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해왔던 보통 지역입니다. 생각하는 강남이 뭐 압구정, 청담, 뭐 네. 노년, 신사 이런 데 생각하는데 네. 그보다 훨씬 남쪽에 아래쪽에, 네. 세곡동 뭐 이런 데가 아마 저 MB가 지금 계신 데가 혹시 그쪽 아닙니까? 난 노년이에요. 아 노년에 계십니까 요즘에? 영진이 우리 집 몰라? 한번 놀러 와. 아 예전에 뭐 저 세곡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이 동관하게 적어놔라 정진이. 네. 정영진이 적어놔. 아, 노년에 계시는구나 요즘에. 그래요. 네. 뭐 집값 비싸죠? 싸겠어요? 우리 집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붙었잖아요. 예. 2% 포인트 격차로. 네. 오차범위 내에서. 예, 근데 이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46대 46 동률입니다. 와. 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이런 데가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이 잡힙니다. 여기에 진보가 120, 중도가 159인데요.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99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잡히지 샘플 않습니까? 잡히는 게. 예, 샘플 잡히는 게. 게다가 지난 대선 때 누구 투표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에게 투표했다가 167명인데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248명이에요. 절반 정도가 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는 곳인데요. 네. 그런데 중도 중에서는 46대, 그러니까 강청이 46, 박수민 33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더 쏠려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75%가 박수민 후보를 지지하겠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82%가 강청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한쪽으로의 쏠리면서 그러니까 첨도라고 하죠. 분포의 첨도가 사실은 진보 쪽이나 진보 쪽에서의 첨도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과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거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분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여론조사상 붙은 것처럼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지역을 놓고 분당을처럼 네. 분당갑처럼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뭐 의료 파업 문제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거주하면 아. 좀 영향을 받는 거 아하.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네. 분당갑 같은 경우는 분당 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네. 또 뭐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대형 병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큰 병원들이니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당에 살 거 아닙니까? 많은 네, 경우. 네. 그래서 영향을 일정 부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원동에도 사실은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 그렇죠, 있긴 있는데 삼성병원. 근데 그 주변에 다 산다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과한 분석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네네네. 그 요인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약간 과한 것 같긴 네네. 한데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시각도 있다는 걸 하필 또 말씀드립니다. 강청희 후보가 그 의사예요. 의료인 네. 출신이죠. 네, 그러다 국민의힘 보니까 입장에서는 이거 강남을 동작을 만약에 이제 뺏기면 뭐 뺏긴다고 하면 진짜 서울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럼 완전 패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동작을은 네.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경원 거기도 완전 후보가, 붙어 있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 3구에서 이제 한석 빼고 네.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가고 네. 그 이외의 지역 서울에서는 딱 한 곳 용산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가져갔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표심들이 뭐 40대 50대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동하고 서울에 이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네. 보수 정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네. 지금 실제 성과로는 이제 지역구 후보 선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네네.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네.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전설의 공주부여청량 세 번째 리턴 매치. 백제 후에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여기 백제의 수도 네. 있었던 두 데 곳이 있죠.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공주와 부여. 네. 근데 사비성과 또 어디죠? 뭐 하여튼 역사 논쟁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과거에 JP 네. 이제 요 지역 아. 출신인 것이어서 주목을 네네네. 받는데 지금 복합 선거구예요. 공주와 부여와 청양인데 공주는 시고 부여와 청양은 군인데 그러면 이제 군 지역들은 사실은 유권자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뭐 60 가까이 됩니다. 이제 평균 연령들이 유권자 그 인구 네. 네. 평균이 그러면 이제 보수표가 강하고 그래서 이제 부여 청양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공주시니까 사실은 젊은층들이 좀 있게 되고 40대 50대 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이제 박수현 후보가 이제 좀 표가 나오는 상황 이제 이것이 이전 선거에서 나타나고 지금 이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정진석 이분이 5선을 국회의원이니까 사실 네. 상당히 이제 지역의 입지가 탄탄한 그렇죠. 것인데 네. 지금 2% 포인트 격차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접전 양상이 가고 있어서 결과를 지금 단정할 수는 이제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차 보면 내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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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21대에도 사실은 차이가 정진석 48.6, 박수현 46.4. 그러니까 그때도 격차가 한 2% 포인트 차이였고 표로 하면 이제 뭐 2,800표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0표 내외로 갈리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네.